예, 예, 정신과 전문의 강도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런 내면을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두 키워드는 명상과 우울증입니다. 좀 어찌 보면 달라 보이는 말일 수도 있지만 결국 명상 자체도 그렇고 우울증도 결국 우리 내면의 변화를 동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명상은 어찌 보면은 좀 긍정적인 희극으로 내면을 변화시키고 우울증은 조금 더 이제 부정적인 비극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방향이죠. 그래서 통합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은 명상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명상이라고 했을 때 지금은 상당히 많은 어떤 이슈가 되고 명상 수련이 여러 가지 질환이라든지 어떤 상태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있지만 1990년대, 80년대에는 명상 자체가 하나의 어떤 그 의학적인, 과학적인 연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명상을 영어로 하면 메디테이션입니다. 그리고 그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에는 메디신, 그러니까 약, 치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원은 라틴어로 메디켈루스라고 하죠. 아니 근데 왜 명상, 우리가 흔히 종교적인 의식이라고 생각하는 명상에 왜 치료, 약이라는 의미가 들어갔을까요? 명상은 3000년 전 이상부터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전에 자신의 몸 상태를 가장 좋은 상태로 정화시키는 그런 어떤 훈련법으로 시작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3000년 전, 3000년 전이라고 할 때는 아마도 신의 세상이죠. 우리가 사람이 치유받는 거는 영혼의 치유를 얘기하고 신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때였습니다. 그럴 때 신과 만나기 위해서 했던 어떤 그런 수련법이 명상이고 당연히 그때는 신과 만나는 게 치유가 되고 약이 되는 거였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철학이라든지 사회과학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어떤 모든 주제가 신에서 인간으로 변하는 세상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명상도 어떻게 보면 신과 만나는 그런 어떤 의식에서 지금은 인간의 행복을 높여줄 수 있고 어떤 질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련법으로 연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연구가 된 거는 1990년대부터고 주로 이제 미국에서 초월 명상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됐고 최근에는 여러분 아마 3, 4년 전에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붓다 브레인 이런 책이 그동안의 명상 연구를 통합해서 붓다의 깨달음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단계까지 올 정도로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명상이 동양 문화인들에 비해서 대부분 중요한 연구들은 서양에서 했다는 거죠. 아마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많이 분발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럼 명상이라는 게 어떤 상태냐? 명상이 우리가 눈을 감고 사색을 하거나 아니면 쉬고 있는 상태랑 어떻게 다른 거냐 하는 물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쉬면 되지. 그게 명상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명상이 무슨 운동이 돼? 아니, 명상을 한다고 우울증이 치료가 될까? 예방이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보면 명상 상태와 우리가 쉬고 있는 상태 아니면 사색을 하고 있는 상태는 굉장히 다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살짝 감고 여러분 지금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눈을 살짝 감고 한번 무슨 생각이 드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보통 우리가 사색을 하거나 쉴 때는 대부분의 생각들은 나와 관계된 일들, 내가 사회적으로 관계된 일. 뭐 저 같으면 의사죠. 또 그리고 아버지이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이 친구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루 있었던 일이 이런 관계 속에서 나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우게 되는데 명상은 그걸 벗어나서 현재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보는 오롯이 나를 바라보는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명상과 잡념, 쉬는 상태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분들은 명상 상태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restful alertness라고 해서 이완된 각성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저도 지금 강의를 드리고 있지만 좀 긴장을 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고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집중을 하면 긴장이 되고, 그리고 이완을 하면 집중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명상 상태는 최대한 집중하고 있지 않은 부위는 이완된 상태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 한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여러분 유레카라고 아시죠? 아르키메데스가 부력의 원리를 발견했을 때 너무 막 즐거워서 거리로 뛰쳐나간 상태가 있죠. 그런 것처럼 어느 한 몸은 굉장히 이완되어 있으면서 한 가지 생각에 골똘하게 집중되어 있는 상태를 명상 상태고, 여기에는 여러 뇌 부위의 어떤 변화가 동반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명상 상태라는 건 굉장히 치유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창의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명상의 창의적 상태하고 연관되는 가장 생각나는 사람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있죠. 지금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스티브 잡스는 1960년대 샌프란시스코에서 선사상, 그 다음에 히피 문화가 이제 유행을 했을 때 그때부터 명상을 배우고 실제로 초월 명상을 배우기 위해 인도에도 갔다 왔다고 합니다.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고 고뇌했을 때 그 명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고, 그런 어떤 명상을 통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그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뤄낸 여러 과학기술의 발전과 연관이 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명한 말이 스티브 잡스는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사람이 항상 매일 하루에 5분에서 10분 사이 차 한 잔, 조명, 음악과 함께 자신, 그러니까 애플사의 사장, 누구의 어떤 아버지가 아닌 자신의 온전을 바라보는 그런 노력을 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인생은 차 한 잔, 조명, 그리고 음악뿐이다. 이런 유명한 얘기를 남기기도 했는데, 그만큼 명상은 최근에는 여러 유명인과 여러 상태에서 유명한 치유법이 됐고, 또 자기를 성찰하고 관찰하는 그런 방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명상을 하면 왜 우울증이나 이런 질환들이 예방이 되고 치유가 되고, 또 왜 자기 마음을 성찰이 되고 하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 뭔가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면 뇌에서 언어를 담당하는 뇌 부위의 구조와 기능이 바뀐다고 하죠. 그럼 명상은 도대체 어떤 부분, 우리 몸에 있는 뇌에 있는 어떤 부분을 연습을 시키고 훈련시키고 향상시키는 건가 하는 어떤 물음이 남게 됩니다.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 여러 가설이 있지만 최근에 가장 많이 받는 가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 중에는 오감위에, 오감은 여러분들 다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우리가 내부가 있죠. 내 내부에 심장도 있고 간도 있고 위도 있고 여러 혈관들도 있고 여러 조직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간이 느끼는 거, 간이 움직이는 거, 혈관이 수축하는 거, 심장이 뛰는 거,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알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뇌에서 그거를 수용하는 내부 수용 감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내부 수용 감각을 명상을 통해서 또렷이 하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외국어를 하면 할수록 늘듯이 내부 감각에 무의식적이고 느껴지지 않는 내부 감각을 꾸준히 훈련을 통해서 그걸 깨끗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기 감정에 대한 조절력도 생기는 거고 집중력도 향상되고 전체적으로 의식이라든지 지각, 감정, 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게 현재까지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부 수용 감각,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연결시켜주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몸과 마음, 그러니까 명상은 다른 어떤 훈련법보다 몸과 마음을 함께 수련하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다른 어떤 치료보다
우울증이나 다른 신체 질환에도 좋은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몸과 마음의 병, 대표적인 질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뭐가 있죠? 우울증도 어떻게 보면 몸과 마음의 병입니다. 우울증이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마음하고 몸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 마음은 막 좋은데 몸은 아프다. 몸은 되게 막 좋은데 신나는데 마음이 슬퍼. 이런 경우들은 굉장히 적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우울증이 원인에 대해서 치료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정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몸이 아픈 질환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통증이 있죠, 통증. 통증, 몸이 아프면 어떨 것 같습니까? 몸이 오랫동안 아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몸이 오랫동안 아프면 우울증이 생깁니다. 또 반대로 우울증을 오래 앓으신 분들은 검사에도 안 나오게 여기저기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가서 검사해 본 데 이상이 없고 무슨 치료를 받아도 호전되지 않는데 결국은 정신과에 와서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 이게 몸과 마음은 서로 따로 떨어져서 딱 잘라서 이분법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로 함께 움직인다. 그리고 우울증도 이 몸과 마음이 함께 작용한다. 그리고 우리 내면은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몸과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통증 얘기를 드렸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최근에 우울증의 치료법이라든지 원인을 할 때 통증 연구를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통증을 바라볼 때 여러분 지금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으시죠. 명상이 처음 생겼던 3000년 전 여러분들 그때 시대의 통증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통증 자체를 병으로 안 봤어요. 아픈 사람들은 죄 지은 사람들, 특히 신한테 영적으로 잘못을 해서 신이 내린 벌. 그래서 통증을 있는 사람들은 그 통증을 견뎌야 그 신에 대한 잘못을 회개하는 어떤 그런 시대였었어요. 말이 안 되죠. 지금은 당연히 통증이 병이 되었는데 그 시대는 그랬어요. 근데 정신질환, 우울증도 지금은 많은 어떤 스티그마라든지 편견이 없어졌지만 우울증 자체도 내가 잘못해서 내 의지력이 약해서 내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아서 이런 어떤 시각들이 굉장히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전혀 우울증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관리를 잘하고 하면 뭐 당뇨나 고혈압처럼 좀 덜 생기는 부분도 있지만 모든 우울증 자체가 나의 의지력이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우울증 얘기를 하면 아니 왜 그거 가지고 그래? 참으면 되지. 아니 운동해. 뭐 조금 왜 정신과 가서 약을 왜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평생 살면서 우울감을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사람은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일이 있고 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느끼는 우울감하고 우울증은 정말 다른 차원의 상태라는 겁니다. 우울감은 그냥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 있을 때 느끼는 하나의 감정이에요. 그거는 좀 시간 지나면 당연히 회복됩니다. 근데 우울증은 그런 심한 우울감이 2주 이상 지속되면서 그 우울감으로 인해서 내 가정생활, 사회생활 이런 부분들에 변화가 오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우울증, 우울감 호소한다고 해서 나도 예전에 우울감을 느꼈으니까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힘들어해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2주 이상 오랫동안 우울감을 느끼시는 경우에 그게 내 잘못이나 아니면 이게 금방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빨리 도움을 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울증 예방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우울증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내 상태를 아는 거예요. 뭐 어떻게 아냐? 내가 지금 아프다, 힘들다, 조금 괴롭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울증 초기에 생기는 가장 큰 변화는 쉽게 말하면
내 생각과 감정이 예전같이 조절이 안 되고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10 정도로 드는 생각이 한 50 정도로 깊게 들고 좀 더 생각이 더 진행이 되고 원하지 않는 감정이 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원하지 않는 감정이 들고 생각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내 주위 사람과 부딪힘이 일어나요. 부딪힘이 일어나니까 조금 더 우울해지고 더 우울해지니까 더 많은 부딪힘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인젠 우울증이 심해지는 어떤 경과를 받게 되는데 그 상태를 빨리 캐치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전과 다르다 하는 걸 캐치하는 거고 그럼 캐치한 다음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때는 도움을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상태가 이렇다 빨리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게 처음에는 뭐 어떤 일반적인 자기 생활 습관,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담을 받는다든지 누구한테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그게 심각하다 그랬을 때는 정신과를 찾아서 용기 있게 도움을 받는 겁니다. 모든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면 그걸 나 혼자 모든 걸 내가 다 감당하려고 하기보다는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물에 빠졌을 때를 생각해 봐요. 물에 딱 나도 모르게 뛰어들었는데 갑자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물이 깊어요. 그러니까 물에 땅에 발이 안 닿으니까 허우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떻게든지 자기 혼자 해보려고 숨을 쉬고 허우적거리면 어떻게 되죠? 더 힘은 빠지고 더 물은 먹게 되고 더 빨리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상태가 좀 변하고 예민해지고 내 생각과 감정이 조절이 안 된다고 할 때를 알았을 때는 최대한 빨리 자기 상태를 캐치하고 도움을 바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이제 우울증 상태가 되면 심해지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되게 어려워져요. 짐만 되는 것 같고. 근데 그걸 넘어서는 게 좋아요. 왜? 나도 그 사람을 나중에 이렇게 도와줄 수 있으면 되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변해 있다. 특히 우울증 상태가 되면 시간과 공간이 변한다. 어떻게? 시간은 굉장히 느려지고 지루해질 수도 있고 너무 조급해서 빨라질 수도 있고 공간은 내가 있던 공간이 아니에요. 남들과 거리가 너무 멀어져 있는 건. 이런 상태가 됐을 때 빨리 내 상태를 캐치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좀 약간 몸 얘기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제는 우울증에 대해 관리하는 측면에서 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면 감정이라는 거는 감정 영어로 이모션이라고 그러죠. 감정이라고 얘기하면 뭐 슬픔, 행복함, 괴로움, 수치스러움, 뭐 즐거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감정을 얘기할 때 되게 많은 부분들을 심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이라고. 근데 대부분의 이 감정의 한 7, 80%는 우리 몸이 영향을 되게 많이 줍니다. 배고플 때하고 배가 부를 때 여러분들 어때요? 누가 말 시키면 다르죠. 그리고 내가 몸이 아플 때, 그 다음에 건강할 때하고 마음 상태가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거는 몸 상태를 또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 우울증의 어떤 예방이나 치료 원인에 대해서 가장 이슈를 받는 게 면역 쪽입니다. 면역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들? 면역세포가 하는 일이 뭐죠? 면역은 나 자신, 우리 개체를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반응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우울증도 어떻게 보면 이 면역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어떤 일을 할 때 지치고 답답하고 그럴 때 어떤 말을 많이 하죠? 나 일에 염증을 느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장 핫하게 이슈가 되는 우울증의 어떤 병인, 그 병을 생기게 하고 진행하게 하고 예후를 결정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염증이에요. 특히 신경계 염증.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연구들이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내 면역력을 잘 키우고 관리하는 것도 우울증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면역 얘기가 나왔는데 그 또 하나가 이제 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장이 있죠. 여러분들 하루에 장을 많이 쓰시죠. 세 끼 드시는 분도 있고 뭐 한 끼 드시는 분도 있고 최근에 이제 되게 이슈가 돼서 간헐적 단식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울증 있으신 분들을 특징이 굉장히 안 먹거나 아니면 단 걸 되게 찾거나 그래요. 근데 최근에 어떤 우울증의 연구에서 이렇게 조금 인지에서 몸 쪽으로 내려오면서 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뭐 소식하면 뭐 장수한다는 그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장수에만 도움되는 게 아니라 이 장, 식이, 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우울증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장에 가장 많은 혈관이 당연히 지나간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게 다 들어가죠, 장은. 그러니까 뭐 좀 잘못 먹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이 장에 있는 미생물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혈관에 염증세포가 어떻게 도냐 이런 것들이 우울증의 어떤 예후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 장 관리, 그다음에 식이 조절하는 부분들도 우울증 예방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우울증이 처음 생겼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도움을 청하라. 그리고 처음 치료 정신과를 방문했을 때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초기 증상이기 때문에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치료를 한두 달 받고 좋아졌으니까 받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증상이 처음 생겼을 때 우울증도 요즘에는 당뇨나 고혈압처럼 만성적으로 관리, 그러니까 누가 관리를 잘하냐 하는 게 그 우울증으로 받는 고통을 줄임으로써 내 삶의 질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처음 우울증이 왔고 치료받았을 때부터 꾸준히 약을 먹든 안 먹든 간에 체크를 받고 확인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반복되는 우울증, 그 우울증은 조금 더 이제 기존에 또 약물이 안 듣고 계속해서 무기력하고 초조하고 흥미가 없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하는 어떤 그런 분들 많이 호소하는 게 항상 늪에 빠져 있는 것 같고 물에 젖어 있는 솜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집중적인 어떤 치료를 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울증은 몸과 마음이 같이 영향을 받는 질환이다. 그래서 예방을 위해서는 마음 관리뿐만 아니라 몸에 대한 관리, 특히 면역 시스템, 그 다음에 장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증상이 왔을 때는 빨리 내 자신을 캐치하는 게 좋다. 그리고 그 원인, 그 괴로움, 고통을 나로 돌리지 말고 그 모든 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도 말고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죠. 그리고 치료를 받기 시작해서 정신과의 치료를 받기 시작했을 때는 증상이 빨리 좋아지는 경우에도 치료를 중단하지 말고 꾸준히 증상을 꾸준히 체크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평소에 나의 어떤 감정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부분이 가장 좋을까? 여러분들 체중 빼실 때 내 칼로리 계산하고 식단 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어떤 회사나 아니면 학교에서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시간 관리를 하죠. 그런 것처럼 내 감정과 친해지는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은 아니더라도 하루에 이틀에 한 번씩은 2, 3일에 한 번씩은 내 감성 시간, 감성 시계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필클락을. 내가 몇 시에는 이런 감정을 느꼈고 몇 시에는 이런 감정을 느꼈고 이렇게 자꾸 그려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 누구 때문에 이렇게 아픈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내 안에도 이런 감정의 주기가 있다. 그래서 감정과 친해져라. 감정을 자꾸 누르고 조절하는 것보다는 감정과 친해짐으로써 그 감정을 알면 나의 감정을 알면 내가 나 자신을 공감하는 거죠. 조금 더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우울증 상태가 됐을 때도 내 상태를 캐치해서 도움을 받는 데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